하나오션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프로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2025년 7월 3일 목요일이고요. 현재 시간 오후 4시 3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하나오션 큰 변동성 없이 보합권에서 정규장을 마감을 했는데요. 최근에 쌍봉을 찍고 난 이후부터 하락 움직임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라도 매도를 하고 나가야 되는 건 아닌지 걱정과 동시에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최근에 이 매매 동향을 보시면은 이 외국인들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이러한 조정이 나온 건데, 중요한 거는요. 자, 이 외인과 기관들이 이렇게 매도 물량을 던지면서 주가를 누르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명확히 알고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물량들이 정말로 이 외국인들과 기관의 차익 실현 물량으로 인해서 본격적인 조정 구간으로 돌입이 된 건지, 아니면 자, 지금 개인들 보유 비중이 굉장히 많죠. 자, 이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주가를 누르는 건지, 이러한 내용을 정확히 알고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최근 이러한 조정이 나왔던 이유에 대해서 제가 명확히 분석을 좀 해드리면서 여러분들께서 현 구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 대응 전략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분석을 좀 해드릴 건데요. 오늘 영상 중요한 내용이 정말로 많습니다.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 좀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요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 라인이 전고점 자리죠. 이 전고점 부근에서 신고가를 갱신하지 못하고 조정이 시작이 된 건데, 지금 이 구간에서 외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이 대량으로 쏟아져 나오면서 주가의 하락을 만들었어요. 아무래도 고점에서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자, 이 물량들이 차익 실현 물량이 아니에요.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실 텐데, 우선 기간의 매도 물량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 우선은 기간의 매도 물량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기간들은요, 6월 말에서 7월 초까지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구간이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 수익률을 확정을 짓기 위해서 보유 중인 물량에 대해서 매도 물량이 많이 쏟아져 나오는 구간이에요. 즉, 이 기간의 매도 물량은요, 차익 실현 물량으로 보기보다는 이 수익률을 확정을 짓기 위해서, 보통 이 펀드도 이 수익률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이 리밸런싱 구간의 수익률을 확정을 짓기 위해서 보유 중인 주식을 일부 정리를 한 거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야 돼요. 한 가지 예로 이 GFC 생명과학도 6월 30일 날 신규 상장이 됐는데, 상장 당일날 기간에 대량의 매도 물량 쏟아져 나오죠. 왜냐하면 이 수익률을 보여줘야 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상장 당일날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량을 이렇게 던지면서 수익률을 확정을 짓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은 뭘까요? 공매도입니다, 공매도. 자, 이거 차익 실현 물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고점 구간에서, 전고점 부근에서부터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자, 근데 보세요. 자, 오늘도 메릴린치, UBS 증권, JP모건. 자, 매수량이 빵이죠. 매도 물량만 나왔어요. 어제 날짜 볼까요? 어제랑 합쳐서 보면요. 어제 메릴린치, 모건스탠리, UBS, JP모건. 자, 매수량이 거의 없어요. 매도 물량만 지금 쏟아내고 있는데 잘 보셔야 돼요. 자, 지금 하나오션에 공매도, 순보유 잔고, 대량 보유자. 여기에 보시면은 모건스탠리, 메릴린치가 나와 있어요. 공매도 비중이 0.5%가 넘어가잖아요. 대량 보유자의 명단이 올라가요. 즉, 지금 모건텔리하고 메릴린치가 공매도 잔고가 0.5%가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자, 지금 이 메릴린치 모건텔리, 자, 이러한 매도 물량에 대해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이거는 공매도 물량이구나. 자, 공매도를 치는 이유가 뭐예요? 개미들을 죽이기 위해서 공매도를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자, 주가가 작년 12월 달부터 올라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지금 개인들 보유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자, 이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내 줘야만 얘네들도 주가를 끌어올리기가 좀 더 쉬워진다는 거예요. 자, 공매도가 재개가 된 3월 31일 날부터 현재까지 공매도, 누적 공매도량이 얼마예요? 거의 1,050만 주에 육박합니다. 어마어마한 물량이에요. 이 공매도란 게 뭐예요? 없는 주식을 빌려서 매도를 치는 게 공매도죠. 자, 지금 이 하나오션이랑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외국인들의 공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온 구간이 이 고점 구간이잖아요.
자, 이 가격이 92,000원. 지금 현재 저점 구간이 75,000원이죠. 그럼 얘네가 92,000원에 없는 주식을 매도를 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 지금 자리에서 이거를 다시 상한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얼마예요? 18,000원. 18,000원에 수익이 생기는 거예요. 한 주당. 이해되시겠죠? 이러면서 공매도 세력들이 돈을 버는 원리다. 자, 그리고 이 대차 거래를 보시면은 이 대차 거래가 뭐냐면요.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 주식을 빌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대차랑 이 공매도랑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대차 잔고가 얼마나 있어요? 거의 800만 주예요. 800만 주. 이 둘의 공통점은 없는 주식을 빌린 거기 때문에 상한의 의무가 있다. 상한이 뭐예요? 환 매수를 해서 다시 매수를 해서 갚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물량들 상한할 때 강력한 매수세로 유입이 되면서 주가의 강한 상승을 만들 수 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근데 그 전에 뭘 한다고요? 이 개인들의 물량을 최대한 털어내는 작업을 할 거란 말이에요. 공매도를 치면서 주가를 누르면은 지금 저점에서 사서 수익 중이신 분들 버틸 수 있을까요? 못 버팁니다. 지금이 공포 구간이잖아요. 여기서 차익 실현하고 나간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지금 차트를 좀 보시면은 지금 요 자리 보이시죠? 75,000원 구간. 계속해서 지지가 나오는 자리예요. 자, 대부분 지금 이 자리에서 지지가 나오고 있으니까 아, 여기가 저점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신규 진입이나 아니면 물타기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건데 자, 이거 여러분들도 아는데 세력들도 모를까요? 다 압니다. 얘네들도 이 자리에서 개인들이 계속 뭐 물타기나 신규 매수 많이 들어오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일까요? 자, 우리가 굳게 믿고 있던 이 지지 구간을 의도적으로 이탈을 시키는 거예요. 계속 꾸준하게 지지를 받던 구간에 대한 이탈이 나오면 이때부터는 페닉스의 물량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즉 손절 물량들 엄청나게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자, 주식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누군가 손실을 봐야만 누군가 수익을 보는 구조예요. 항상 손실을 누가 봐요? 우리 개인들이 보죠. 자, 세력들한테 휘둘리는 거예요. 돈이 많기 때문에 얘네가 또 물량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주가를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즉 주포라 그러죠. 주포. 자, 얘네들이 주가를 움직이면서 개인들을 흔들면서 수익을 가져가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 세력들의 움직임을 예측을 할 수만 있다면 수익을 꾸준하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얘네들 지금 이 자리 이탈시키는 흐름 나올 가능성 저는 이런 말씀 드리면 정말 죄송스럽긴 한데 90% 이상입니다. 그 근거 중 하나가 자, 신용잔고예요. 자, 이 빨간색이 주가고요. 초록색이 잔고율이에요. 고점을 찍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밀리다 보니까 잔고치가 최대치가 된 거죠. 즉, 이 구간에서 이 시종으로 물타기를 하신 분들도 많다는 뜻이고요. 그러면 이 물량에 대해서 반대 매매를 유도를 할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담보 비율을 맞지 않게끔 주가를 누르는 거예요. 자, 이 반대 매매는요, 담보 비율을 맞지 않을 경우에 증권사에서 그냥 일괄적으로 매도를 시키는 거예요, 손절을. 지금 잔고치가 최대이기 때문에 이 시종 잔고를 반대 매매를 만들기 위해서 주가를 더 누를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 저점 구간으로 인식을 할 수 있는 이 자리가 어디예요? 반대 매매로 인해서 이 잔고율이 많이 줄어들었을 때. 자, 이때를 우리는 저점 매수의 기회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구간 잔고율이 최대치인데 신용 잔고가 이거를 반대 매매로 잔고를 떨어뜨린 다음에 그 다음에 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 75,000원 구간 의도적으로 이탈을 시키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또 하나 보셔야 될 거는 자, 이 구간이 이탈이 되면 투매 물량이 많이 쏟아져 나오겠죠. 그리고 반대 매매도 많이 나올 거예요. 즉 개인들이 많이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구간을 만들 건데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 자, 저는 지금 한 65,000원 부근 요 자리까지는 보고 있어요. 자, 이전에 요 자리에서 페닉스 물량 한번 만들었던 자리 그리고 자, 이 바닥 구간부터 이 상승 구간까지 했을 때 딱 중간치죠. 상승률의 중간치. 자, 이러한 구간에서는 이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즉 반발 매수세죠. 반발 매수세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요 구간까지는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지금 이렇게 뭐 고점과 급등이 나왔던 구간에서 올라타신 분들은 지금 아마 손실을 보고 계실 거예요.
자, 급하게 물타기 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이 바닥 구간이 나왔을 때, 자, 여기 구간 이탈될 가능성 제가 90% 이상으로 보고 있다 말씀드렸었죠. 정말 죄송스러운 말씀이긴 하지만 아마 이 신용 잔고까지 좀 털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주가를 밑에서부터 환매수로 이 쇼커브 물량이죠. 자, 이걸로 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커요. 자, 다만 이러한 구간 이탈이 나왔을 때 이 페닉셀 투매 물량, 자, 손절하고 나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정확한 바닥 구간에서 내가 평단가 조절만 잘 하게 되잖아요. 자, 지금 최고점이 뭐 96,500원이긴 한데 지금 이 자리 완전 고점에서 그냥 추격해서 들어오셨던 분들 거의 없으실 거예요. 아마 매수를 많이 따라오셨어도 한 9만 원 구간. 그러면 7만 5천 원까지 주가가 밀린다 가정을 했을 때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께서 추가 매수 통해서 평단가를 조절을 했다. 그럼 평단가 거의 8만 원 정도로 조정이 되는 거예요. 8만 원이잖아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15% 정도만 더 올라오면은 수익권으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요 구간에서 이 하락 움직임, 이 공매도 물량으로 하락이 나왔을 때 하락에 대한 악재로 이용을 했던 게 뭐예요? G7 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중간에 미국으로 날아갔잖아요. 트럼프한테 패신당했다. 자, 이런 이유로 인해서 자, 주가의 조정을 받은 거잖아요. 자, 근데 트럼프가 중간에 미국으로 날아간 이유가 있었죠. 자, 이란한테 핵시설 벙커버스터로 날려버리기 위해서 중간에 날아간 거잖아요. 자, 7월 달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어요. 지금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엄청난 이 이슈가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이것도 뭐 근거 없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 지금 현재 미국은요, 굉장히 불안한 상태예요. 중국 때문에. 중국이 지금 이제 해군 함정도 미국을 다 따랐어요. 거기다가 원전은 어때요? 미국에서는요, 이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2000년 이후에 미국은 원전 가동이 3건밖에 안 되는데 중국은 2000년 이후에 무려 54기. 자, 어마어마한 물량으로 물량전으로 거의 다 따라왔단 말이야. 이 원전도. 거기에다가 AI는 어때요? 3개월밖에 차이가 안 나요. 거기다가 휴머노이드 로봇은요. 오히려 미국보다 뛰어나다는 평을 받고 있어요. 자율주행은요. BYD 다 테슬라 거의 다 따라왔단 말이에요. 지금 이 중국의 추격을 뿌리치기 위해서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요. 이 원전 플러스 조선은요. 우리나라가 대안이 될 수밖에 없어요. 유일한 대안이에요. 근데 최근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난 이후에 일단 관세를 무기로 꺼내들였죠. 관세 무기를 꺼내든 이유가 하나예요. 원전과 조선에 대해서 좀 더 싸게 협력을 구하기 위해서. 트럼프는요, 협상가입니다. 협상가. 그리고 사업가예요. 사업가. 자, 이런 협상이 되게 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꺼내든 게 무기로 만든 게 이 관세로 협박을 하고 있는 건데 결국에는 우리나라한테 도와주세요를 해야 되는 입장이라고요. 지금이 전 세계 조선 1위가 중국입니다. 2위가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그리고 지금 하나오션은요, 해군 함정 플러스 잠수함까지도 만들 수 있는 엄청난 기술을 갖고 있는 조선의 대표적인 기업이고요. 자, 그러면서 최근에 이 오스탈, 자, 지분 인수하는 거 트럼프가 승인을 해줬죠.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 군함 좀 만들어줘. 이거란 말이에요. 작년에 필리조선에서 인수를 하면서 MRO 사업 이미 확장을 했죠. 자, 최근에 뭐 싱가포르한테 뭐 이거 뺏겼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게 뭐 악재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자,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이 싱가포르를 가져간 거는요, 돈이 안 되는 사업이어서 중간에 그냥 하나오션이 그냥 포기를 한 것 뿐입니다. 조건이 딱 하나 있어요. 가장 싼 가격. 돈이 안 되니까 그냥 하나오션이 그냥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냥 버렸다. 포기란 게 아니고 버렸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감히 예상하건대 7월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엄청난 재료가 터질 가능성 저는 90% 이상. 자, 이것도 제가 맞추나 안 맞추나 보세요. 분명히 LNG 프로젝트에 대한 얘기도 나올 거고요. 조선 플러스 원전에 대한 내용도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한테 헬프미를 외쳐야 되는 게 바로 이 미국의 입장이에요. 그 전까지는 자, 이 공매도 애들이 일단 개인 물량 털어내면서 이 구간 이탈을 시킬 가능성도 아까 제가 90% 이상 말씀드렸죠. 좀 죄송스러운 발언이긴 한데 이탈됐을 때 투명 물량 던지면 안 됩니다. 오히려 주가 눌리잖아요. 조정은 매수의 기회로 보셔야 돼요. 매수의 기회로. 저점 매수의 기회다. 자, 얘네 이 공매도 물량, 대차 물량 이거 상환해야 돼요. 이거 매수세로 유입될 겁니다. 또 하나 보셔야 될 거 마지막으로 자, 이 실적.
자, 적자였다가 흑자로 전환이 됐어요. 흑자로. 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게 정말로 대단한 거고요. 이제 2분기 실적 발표 얼마 안 남았죠. 이것도 7월 달에 예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 주가에 선 반영 받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7월 달은요. 저는 감히 예상하건대 축제의 7월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또 하나의 근거가 뭐냐면요. 자꾸 얘기가 좀 길어지긴 하는데, 자, 이 부동산 정책 이것도 보셔야 돼요. 최근에 주담대 주식담보대출을 6억으로 제한을 했죠. 자, 우리나라는요 투자 시장이 즉 부동산에 거의 대부분 몰려있단 말이에요. 부동산이 50으로 잡았을 때 주식이 한 25에서 30% 정도 나올 거예요. 그리고 코인 시장, 코인이 요즘 좀 많이 죽긴 했어요. 한 15에서 20% 정도. 주식보다는 좀 낮긴 한데 주식 담보대출이 6억으로 제한이 되다 보니까 이 투기꾼들 사실 주거지인데 이거를 투자 수단으로 지금 삼다 보니까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갔던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안 돼요. 그럼 이 유동성 자금이 어디로 몰릴까요? 주식, 우알, 코인. 자, 시장의 이 유동성 자금이 주식 시장으로 추가로 더 유입이 된다는 거예요. 자, 아마 이 기사 다 보셨을 거예요. 자, 지금 예치금 70조 원 넘었다. 최근에 올라왔어요, 최근에. 거기다 코스피 어떻게 불장이죠? 3,100 돌파했어요. 자,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뭘 걸었어요? 코스피 5천 시대 만들겠다. 솔직히 저는 5천까지는 모르겠지만 4천 이상은 충분히 돌파할 거로 봅니다. 왜? 부동산을 막으면서 자, 이 유동성 자금이 주식으로 넘어오게끔 이미 발표를 했잖아요. 6억 주식담보대출 제한으로. 근데 오늘 또 어떤 기사 떴어요? 여기 있죠. 날짜 3월 7일이에요. 이재명 대통령 이번 부동산 대출 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 자, 이거 뭐예요? 더 강하게 때리겠다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에 불안감을 조성을 하는 그러한 기사죠. 그럼 이 자금이 주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주식으로. 70조? 저는 한 80조 이상. 100조까지도 충분히 예치금이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럼 이 자금이 어디로 몰릴까요? 시장 주도주로 몰려요. 주도주로. 보세요. 자, 오늘도 자, 거래대금 보세요. 두산 또 4위입니다. 거의 1조 가까이 터졌죠. 이제 계속해서 1등에서 5등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위에 있는 종목들이 시장의 주도주란 뜻이에요. 주도주. 이 유동성 자금, 부동산 시장에 몰렸던 이 유동성 자금들이 주식 시장으로 들어올 때 주도주 쪽으로 유입이 될 거다. 매수세 강력히 들어올 수 있어요. 아시겠죠? 제 말에 동의가 되신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제가 매일 아침 8시 30분부터 라이브 방송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애프터마켓 때문에 8시부터 장이 시작이 되죠. 근데 사실상 8시부터 8시 반까지는요. 세력들이 장난질하는 시간이에요. 자, 이때는 신경 쓰지 마시고 제가 8시 30분부터 라이브 영상을 매일매일 키고 있으니까요. 자, 지금 이 하나오션 이 라이브 영상 보시면서 이제부터 대응을 해가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께서 이 구독을 눌러 주셔야지 라이브 영상 켰을 때 알림이 울릴 수 있겠죠. 자,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눌러 주시고 제가 지금 텔레그램 방도 운영을 하면서 뭐 하나오션,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종목들 매일매일 브리핑 자료 올려드리면서 뭐 실제 타점까지도 계속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자, 여러분께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 대응 전략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제가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8시 30분 라이브도 같이 참여하시면은 대응하시는데 정말로 큰 도움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오늘도 하나오션 안내 좀 도와드렸는데요. 영상이 좀 길어지긴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계속해서 하락 추세가 좀 길게 이어지다 보니까 우리 하나오션 주주 여러분들께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자, 지금 이거 매도하고 나가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실까 봐 제가 좀 마음을 잡아드리기 위해서 좀 더 많은 내용을 말씀 좀 드렸던 거고요. 자, 오늘 영상에서 팩트만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시장의 유동성. 자, 부동산에 몰렸던 이 자본들이 어디로 온다고요? 주식 시장으로 들어온다. 자, 두 번째, 이 공매도 물량들. 자, 이거 쇼커버 나옵니다. 세 번째, 7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엄청난 이슈가 터질 거다. 자, 이렇게 좀 짧게만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흔들리지 마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자, 오늘 영상 도움이 좀 많이 되셨다면 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